순천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은 이틀 연속 진화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대부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을 비롯한 한평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현황과 이번 산불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전남은 올해 들어 유독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 축구장 107개 면적의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행정당국은 부과금을 비롯한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불길은 강한 바람에 다시 거세지기도 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새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 3일 낮 1시쯤 순천 송강면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이어진 겁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일 오후 2시 기준 산불 영향권은 축구장 180개를 합친 면적인 129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 이후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곳은 어젯밤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과 나무가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고 옆에 있던 묘지 역시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근 마을 두 곳의 주민 80여 명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이어진 산불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동이 트자마자 진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숨도 안 자고 불이 얼마나 내려오냐 우리 마을로 왔다 갔다 보고 다녔어. 전부 나와시면 여기 이웃과 대표 있지 전부 다. 노인당이가 다 있다고. 노인당이 전부 대표였어. 피해 규모가 100헥타르를 넘고 불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산불 대응 3단계. 순천 송강면 산불 현장은 4일 새벽 5시를 기해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밤새 저지선을 구축해 진화율 60%를 유지하던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한때 강한 바람으로 인해 44%까지 떨어지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산림당국과 순천시는 인력 700여 명과 헬기 12대, 장비 40여 대를 동원하며 진화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방화선을 구축을 했어요. 마을로 이게 와서는 안 되니까. 이 산이 여기가 험하고 조림지거든요. 침엽수가 주로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말도록 그 선을 구축을 했고. 산림당국과 순천시는 잔불 정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작은 불씨가 다시 커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같은 날 전남 한평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비닐하우스와 공장 등을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마을 뒤쪽 산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비닐하우스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남 한평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3일 낮 12시 20분쯤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10여 대와 소방인력 7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광주 전남에 내린 비의 양은 205.4mm로 평년의 70% 수준이었고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4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산림당국은 3일 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대형 산불에 해당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진화 시간이 24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 피해 규모가 100헥타르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전남에서 3단계가 발령됐던 산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불로 공장 4동과 축사 2곳,
비닐하우스 2곳이 모두 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림소실도 4일 오후까지 집계된 것만 470여 헥타르로 축구장 660여 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불이 모두 꺼지고 난 뒤 감식 등을 통해서 정확한 면적이 집계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4일 오후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산불을 키웠던 건조한 날씨는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남에서만 축구장 107개 면적의 임야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3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축구장 107개와 맞먹는 76.52헥타르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231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면적은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1년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건조한 기후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부주의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44건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주로 강원도에 집중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해 산불은 전국 곳곳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산불 현황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1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380건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830.76헥타르. 2021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와 피해 면적을 4개월 만에 이미 넘은 겁니다. 산불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을 보면 그 경향은 더 뚜렷합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 보시죠. 2010년대에 평균적으로 440건 발생했던 산불은 2020년과 2021년 482건으로 증가했고요. 지난해에는 무려 57% 증가해 756건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무려 24,797.16헥타르였습니다. 산불은 과거와 비교해 점점 더 위력이 세지고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발생 지역도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됐었다면 이제는 전국이 산불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주로 강원도에 집중됐었습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양간지풍이라는 국지적 강풍의 영향 등으로 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산불과 2017년 4일간 강릉 삼척 지역에 1,017헥타르 피해를 가져온 산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은 달랐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모습인데요. 경상남도 산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순천시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전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지역 관계없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 습도가 감소하며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동반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산불 발생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5일 식목일과 6일 한식, 이틀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4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일에는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하루 산불 발생 역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식목일을 전후해 산불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4월에 산불이 빈번한 이유 김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산불. 올해도 어김없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충남 홍성과 경북 영주,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3일 하루만 34건. 특히 식목일을 전후해 산불 발생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실제로 역대 하루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때를 보면 지난 2002년 4월 5일이 63건으로 가장 많은 등 식목일이 역대 4위 안에 3번이 포함됐으며 3위는 바로 지난 3일 3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4월 초순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진 데다 강한 동풍이 불면서 산불 발생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온이 크게 올라 봄꽃이 만개한 데다 식목일과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입산자가 급증하면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177건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60%가량이 시민들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충남 홍성 산불 원인 역시 입산자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해지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10%도 안 되는 데다 가해자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2%밖에 안 돼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전남의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대기오염 물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7곳을 적발하고 부가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화학제품 제조사인 모 업체의 경우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배출 농도가 기준치인 4ppm을 4배 초과해 3,454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에는 주춤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은 4.2%로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폭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이유는 바로 석유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석유류의 가격 변동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가 내렸고 2월부터 2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빵과 스낵 과자의 경우 각각 10.8%, 11.2%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농축수산물 역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은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오르니 음식점이나 숙박 같은 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올랐고 봄철 나들이도 고민하게 만들죠. 통계청은 올해 중반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썩 와닿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시민대책위원회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과 운영과 관련해 주민조례 발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책위는 4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의무, 시민 참여 권리 보장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조례 발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를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도 업체 측의 일방적인 운행 중단 사태가 잇따랐고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겠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두 곳으로 나뉜 채 운영되고 있는 전남의 태권도 관련 단체가 전남의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남태권도협회와 전남태권도연합회는 지난 3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한 뒤 태권도 운영과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남의 태권도인이 하나 되도록 상생 발전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